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김정호 씨입니다. 35년간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그는 누구보다 철저히 노후를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개인연금 월 150만 원, 국민연금 130만 원. 부부 합산으로 매달 280만 원의 연금이 들어오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까지. 계획만 보면 준비된 은퇴자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설계는 은퇴 첫 해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1년 그의 통장에는 연금보다 대출 상환금이 더 크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리모델링했고 여행과 외식으로 지출이 늘었으며 자녀의 신혼집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도와주며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실제 지출은 매달 42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세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1년 차에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동성 확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또 1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고정 수입이 정해진 은퇴자의 빚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노후 설계가 돈의 총량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착시형 노후 설계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총합만 보고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월 단위의 지출과 현금 흐름은 그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들어온 돈은 심리적으로 버는 돈처럼 느껴져 과소비를 부릅니다. 김 씨의 사례는 그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심리적으로도 문제는 깊어졌습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그는 외출을 꺼렸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전엔 아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함께 메뉴를 고르던 그가 이제는 밖에서 먹으면 돈이 아깝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해했고 그 사소한 대화의 단절이 부부 관계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감정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은퇴 후의 심리적 리스크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모임에서 김 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이번에 일본 여행 다녀왔다, 골프 회원권 새로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노후의 재정 불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로 번집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김 씨가 실패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노후 예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물가, 세금,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둘째, 자녀 지원을 일회성이 아닌 습관성으로 만든 점. 부모의 도움에 기대는 자녀는 생각보다 많고 그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은퇴 이후의 소득 구조를 새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꿨지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기적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이 삶을 지탱합니다. 소형 임대, 배당 혹은 주 23일 근로라도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의 자동 감속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순간부터 자동 이체, 예금 분리, 소비 예산 상한선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부의 공동 재정 관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돈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의 시작이 됩니다. 은퇴 1년 차의 김정호 씨는 결국 자택 일부를 월세형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경비직 단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히려 그 일상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주한 햇살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말했죠. 이젠 돈이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돈이 잠시 많았던 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김 씨의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은퇴의 진짜 위기는 돈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빚으로 시작된 1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용기를 낸 2년 차가 더 값집니다. 노후 설계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조정의 반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은퇴는 준비의 끝이 아니라 배우기의 시작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계획보다 소중한 건 회복력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 설계가 무너졌다. 빚으로 남은 은퇴 1년 차의 고백이라는 제목 아래 담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수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의 초상이다. 누구나 은퇴를 앞두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 지금 가진 자산, 퇴직금, 연금, 매달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균형을 맞춰본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제는 충분하다. 그러나 현실의 노후는 숫자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인생의 마지막 직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은 계산식이 아닌 감정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퇴직 전 김정호 씨는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성실했고 절약했고 누구보다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2억 원의 퇴직금과 월 280만 원의 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실제로 그는 은퇴 직전까지 여러 재무 설계 강좌를 들었고 가계부를 꼼꼼히 적는 습관도 있었다. 하지만 은퇴 첫 해 그의 통장은 매달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가 세운 계획의 가장 큰 전제는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였다. 출퇴근비도 없고 외식도 줄 것이며 옷이나 교통비도 덜 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하루는 생각보다 길었고 지출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점심 한 끼를 해결하려 나간 외식이 습관이 되었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냉장고를 채우는 일이 잦았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퇴직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몇 번 이어졌고 자녀의 결혼과 손주의 출산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줄줄이 나갔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감정의 보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싶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늘 절제하며 살아왔기에 드디어 자유를 얻은 지금만큼은 좀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대가는 빠르게 현실로 돌아왔다. 매달 카드값이 400만 원을 넘었고 은퇴 6개월 만에 적금이 바닥났다. 결국 그는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받았다.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 여겼지만 그 순간 이미 노후 설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산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노후의 안정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지속성에서 나온다. 퇴직금이나 부동산은 일시적인 안심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는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다. 연금 외에 별도의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생활비 부족은 빚으로 이어지고 빚은 불안으로, 불안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김정호 씨의 아내는 남편이 퇴직 후 예민해졌다고 말했다. 사소한 지출에도 얼굴이 굳었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싸움으로 번졌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재정 불안에 따른 관계 위축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돈이 줄면 자기 존재감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낀다.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고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희미해진다. 그때부터 은퇴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빠진다. 김정호 씨도 그랬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괜히 화를 냈다. 당신은 좋겠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라는 말 뒤에는 경제적 열등감과 무력감이 숨어 있었다. 은퇴 후 첫 1년은 재정적 현실과 심리적 공황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노후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1년 차의 생존법은 단순하다. 첫째, 현실을 정확히 직면하라는 것이다. 가계부를 쓰며 소비 구조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둘째, 일의 형태를 바꿔서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자는 더 이상 일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일의 방식을 새로 설계해야 할 사람이다. 셋째, 부부가 돈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돈 이야기를 피하면 서로의 불안이 자라지만 함께 계획하면 신뢰가 쌓인다. 김정호 씨는 결국 스스로의 잘못된 설계를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임대 수입을 얻는 대신 방 한 칸을 비워 단기 월세로 돌렸다. 그리고 주 3일 근무하는 경비직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얼굴은 다시 밝아졌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생기자 불안이 줄었고 다시 사람들을 만날 여유가 생겼다. 아내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돈이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엔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했는데 지금은 월급날이 있는 게 훨씬 든든합니다. 이 고백에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다. 노후의 안전은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의 안정은 흐름에서 온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이 있으면 다시 자존감을 회복한다. 노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동적인 시기다. 돈이 줄어들면 소비를 조정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 패턴을 바꾸며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은퇴 설계다. 노후를 망치는 것은 계획의 부재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둔감함이다. 젊을 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물가는 오르고 사람은 늙는다. 계획은 정적이지만 인생은 동적이다. 따라서 진짜 현명한 설계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틀어졌을 때 다시 세우는 능력이다. 은퇴 1년 차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진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이다.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다른 형태다. 이를 떠나면 돈의 흐름도 멈추고 관계의 구조도 흔들린다. 그렇기에 은퇴란 끝이 아니라 재조정의 시기다. 그리고 이 재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노후를 견딜 수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다. 빚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배우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배움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인생 후반전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노후 설계의 핵심은 돈의 총량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돈이 줄어도 다시 일어나고 계획이 틀어져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함.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은퇴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살아보며 수정하고 경험하며 채워가는 여정이다. 그러니 당신의 계획이 무너졌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실패한 설계가 아니라 새로 세울 기회일 뿐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계산보다 용기와 조정력으로 버텨야 한다. 노후의 안정을 만드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변화에 맞서 다시 일어나는 인간의 힘이다.